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마수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한국인 구금자 석방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새벽 1시 구금된 한국인들이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오늘 새벽에 출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가 이게 돌연 연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추측과 우려들이 나왔었는데 하루 미뤄서 내일 새벽에 출발하기로 지금 된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추가적인 연기 없이 잘 올 수 있어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일단은 조현 장관이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구한 건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신속한 귀국, 두 번째는 그 귀국 과정에서 어떠한 신체적 속박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난번 보면 뭐 케이블 타이나 쇠사슬로 체인으로 묶고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 이 3가지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가 들어갔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한 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협의하고 조치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귀국이 늦어지나 그걸 봤는데 조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 외교부 이야기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자들의 미국 잔류를 권고했다 이런 속보가 떴더라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늦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우리 외교부의 입장은 일단 귀국한 다음에 재입국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우리나라 외교부의 입장인 것 같고요. 이 정도 이야기가 오고 갔으면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내일 정도에는 우리 구금된 우리 엔지니어들이 한국으로 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속보 한번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 구금자들의 미국 잔류를 권해서 귀국 절차가 중단된 것이라는 외교부발 속보가 나온 상황입니다. 또 우리 요청대로 신체 속박 없이 소송을 지시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지금 구금 한국인들에 대해서 일단 귀국 후에 다시 미입국을 하겠다고 미 측에 지금 전달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뭐 어떻게 들으십니까? 한 가지 이유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단순하게 비자 확인하고 조사하는 단순 행정 절차 문제에서부터 실제 공항까지 이송 과정에서의 속박 문제, 그리고 이후 재입국 시의 불이익 조치 문제 등 실제 하나하나 협의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고 아마 외교부 설명대로라면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잔류 조치도 제안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근본적인 근저의 이유는 실제 이 강경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국토안보부하고 이민당국의 입장이 강하게 관철되는 상황에서 이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측면이 더 본질적인 측면에 가까운 것 같고요. 어찌됐든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향후 조치 또 다수의 이제 석방 조치까지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일단 다행이고 다른 변수 없이 내일은 꼭 우리 국민들이 귀국길에 오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국의 입장 차이가 어떤 강론, 세부적인 부분에서만 입장 차이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이 협상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잘못돼서 근본적인 부분에서 입장 차이가 있어서 교착 상태에 빠진 건 아니었는지 뭐 이런 우려들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외교부 설명을 들어보면 뭐 몇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의 과정을 쭉 돌아보면은 일단 강제 추방이냐 자진 출국이냐 이것에서부터 미국과 우리 정부 입장이 좀 근본적으로 달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이 적법한 형태의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원칙에 따라서 그 결과는 강제 추방이 되어야 맞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자진 출국 형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세부적인 강론에 있어서도 만약에 자진 출국이 되려면은 그 공항까지 가는 버스의 운영 주체도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 돼야 된다. 그리고 중간에 멈추지 않고 버스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논의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부적인 쟁점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일단은 비행기가 언제 뜰지 시각이 발표된 것을 보면은 협상에 좀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 모두 무사히 돌아오고 나면 이 협상의 세부 경과가 도대체 어떠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서 의문을 모두 해소하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구금된 근로자들의 귀국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여당 지도부에서도 국민들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대미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인 종사자들의 안전이 보장되기 전까지는 저는
대미 투자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측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았다면 우리 정부 역시 대미 투자를 지렛대로 삼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당에서는 이현주 최고위원 개인 발언이라고 좀 선을 그었지만 이렇게 당의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미 강경 발언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의 개인 의견이라고 하지만 저 이현주 최고위원의 주장에 공감하시는 대한민국 국민들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처음에는 구금 소식이 들렸을 때 걱정도 되고 의아하기도 하고 왜 이러나 불안하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화가 나요. 아니 본인들이 투자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공장 지어주고 있고 공장 다 지어지면 일자리도 만들어줄 건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겁니까? 사실 조지아주에 있는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는 일이 비교적 쉽다고 해요. 예. 그러면 나중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 선수 같은 경우는 기술력도 더 있어야 되고 더 어렵고 더 험난한 일인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지금 하라고 해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거 뻔히 미국 행정부도 알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그 노동자들 이렇게 구금하고 뭐 수갑을 채우네 안 채우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저런 주장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하지만 또 정부로서는 여당으로서는 또 괜히 또 외교적으로 또 갈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자제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추가적인 연기 소식 없이 예정대로 귀국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추가적인 속보는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협치를 말하면서도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면서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괴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 여당에 달려 있습니다. 협치를 하자면서 협박만 있었던 것 같고요. 무슨 반공 웅변대회 하는 것이냐. 너무 소리를 꽥꽥 질러가지고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습니다. 군주가 무능하고 어리석어서 돌이 없는 세상이 됐다. 도리가 바닥에 떨어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현실과 맞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 말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다면 어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최근의 안정적 지지율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은 비상계엄 내란을 잘 극복해 가고 있고 이에 대한 그 대통령 그리고 이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높은 상황입니다. 송원석 대표나 국민의힘의 인식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예. 적어도 객관적 사정과는 맞지 않고 너무 비판을 위한 비판이었다. 협치를 말로 한다고 해서 협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제 특검법 연장 등에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에 진전된 협의가 있었긴 하지만 적어도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보여준 모습은 협치를 하겠다는 어떤 의지는 전혀 없었고 예.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관철된 매우 실망스러운 연설이었습니다. 다만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로 예상이 되고 지금 잠재적인 성장 동력이 굉장히 저하된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굉장히 기업 발목 잡는 법안들을 마구 통과시키고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들을 내놓으면서 여러 가지 우려들도 같이 내놨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지금 집권 초기잖아요. 예. 이제 딱 100일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상 집권 초기에 이와 같이 극단적인 여대 야소였던 상황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민생이나 외교나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당 대표가 내란 정당 운운하는데 이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해산시킬 수 있다, 해산시키겠다 이런 의지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해산이 되면 어떻게 예.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야당은 조국 혁신당밖에 실질적으로 안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개혁신당도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일당 독재지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협치라고 하는 거는요. 조금 전에 조기현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한테 힘이 부족한 사람한테 손을 내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더 이상 야당이 아닙니다. 정청래 대표는 지금 집권 여당 대표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내놓았었습니다. 다만 이런 발언에 앞서서 그제 정청래 대표의 원내 교섭단체 연설에서
또 역시나 굉장히 강한 발언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공은 정 대표가 먼저 했었다는 분석이에요. 사실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사실 이제 강경한 예. 연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로서는 야유도 할 수 있고 예. 또 뭐 이렇게 핀잔을 줄 수도 있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저희 민주당도 과거 야당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금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금도가 뭐냐면 이것은 정치를 떠나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인데 노상원 수첩을 비호하는 거 이것은요 모 언론 사설 제목은 제정신인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 종교, 법조 당시 여당 대표까지 A급 수거 대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섬에 데려가서 배를 폭파시킨다느니 이건 그야말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가지고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그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보아도 정말로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빨리 사과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여야 협치가 조금 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그 논란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정청래 대표가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를 듣고 귀에서 피가 날 것 같다, 소리를 너무 꽥꽥 질러서 귀가 아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전히 정청래 대표는 정신적 야당 대표 같습니다. 예. 야당일 때는 그렇게 원색적인 언어를 통해서 국민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일이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잖아요. 그리고 협치를 하자면서 뭐 협박만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코멘트도 했던데 사실은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는 협치라는 단어조차 없었습니다. 예. 내란이라는 단어가 26번, 청산이 19번, 그러면서 협치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협치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말이라도 해야죠. 본인은 협치를 말도 하지 않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너희 당은 해산시킬 수 있다, 너희는 청산 대상이다 이런 류의 이야기만 반복해놓고 남의 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서 혹독한 평가를 하는 것 국민들께서 거의 동의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성필 부대변인님이 짚어주셨던 그 발언, 민주당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막말을 했다면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된 건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저 목소리의 주인공이 저는 낯익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를 향해서 의원직 사퇴하라라는 발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정청래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가 장군 멍군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당신이랑 같이 장기 못 두겠다라는 발언까지 나온 것 같아요. 망언이죠, 예. 한마디로. 그리고 말은 어떤 인식의 표현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할 수 있는 말도 정도가 있는 것이고요. 예. 이런 말이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누가 오고 갔다는 소문만 났어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9개월밖에 안 됐고요. 노상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있는 내용들은 허무맹랑한 망상의 기재가 아닙니다. 실제 실행되고 있었고 정보사를 통한 수사단 설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체포 구금된 정치인들을 처리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만약 12월 3일 날 성공했다면 현실화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얘기였기 때문에 당시 이 얘기를 듣기만 해도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나 실제 이 문제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인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사과하시고요. 일단 사퇴 여부에 대해서 당으로서는 이게 너무 곤혹스럽고 당혹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 요구를 하고 있지만 송원석 원내대표는 즉각 사과부터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정익진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뭐 저도 적절했다라고 예. 그 생각은 들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제 생각에도 사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이야기를 유발한 것도 정청래 대표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그 여야 대표 그 불러다가 협치하겠다라고 한 직후에 저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더 책임 있는 것인가? 그거는 일반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다 그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 100일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는데 그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100일은 A학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국민께서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하는 분야는
단연 경제입니다. 특히 압도적인 만점 분야는 외교였습니다.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3개월이 됐습니다. 어쩌면 아직 3개월밖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이 이재명 정부 3개월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평가해 주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100점 만점보다는 학점으로 그냥 A 학점. 예. A 플러스도 있는데 A 학점밖에 줄 수 없는 이유가 A 마이너스 아니고 A를 주셨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그래서 국민과의 소통에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0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야당의 대표를 벌써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통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어제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뭐니 해도 대통령의 진짜 실력은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 점수에도 사실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인사 검증에 있어서 미흡했던 점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도 한미 관세 협상과 있어서 좀 긴장감을 가지고 더 잘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한국인 노동자 구금과 관련해 가지고도 어쨌든 정부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면 A 플러스가 아니라 A 학점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40점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취임 100일에 10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 6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에 10점씩 감점해서 40점입니다. 첫 번째, 예. 인사가 무원칙하고 검증이 실종돼서 그동안에 여러 번의 인사 참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한미 관계, GDP 1조 8천억 달러인 나라에서 기업 직접 투자와 에너지 구매까지 합해서 6천억 달러는 앞으로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아직까지 구금되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과 소기업 근로자들의 처우와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노봉법을 기어이 공포했습니다.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이 되면은 작은 기업의 근로자들이 연쇄적으로 도미노 효과를 맞아서 점점 더 처우와 일자리가 나빠질 겁니다. 네 번째, 검찰 해체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은 범죄 피해자들은 앞으로 언제 어떻게 구제받을지 시스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방송을 장악하는 방송 3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빛의 혁명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비제 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 예산안이 올해 본 예산보다 54조 7천억이 늘어났고 이렇게 되면 내년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1,412조 원, GDP 대비 51.6%나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00점에서 10점씩 쭉쭉쭉 깎아서 한 40점까지 내려갔다라는 말씀해 주신 건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들으세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런 결과를 기대하시는 것처럼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면 최근에 이 상법이라든가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여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국민의힘이나 일부 이 기업 또 보수 진영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실제 경제에 그렇게 악영향을 바로 미치는 문제는 아니다. 이게 오히려 안정적으로 시장의 안정성, 경영 투명화를 도모하면서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한 측의 주장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방송법이라든가 검찰 개혁은 오래된 개혁 과제입니다. 이 역시도 실제 실행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부정적인 측면을 보지 말고 여야가 논의를 통해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 또 필요성, 또 방송 개혁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높은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같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취임 후 2번째 기자회견입니다. 정치, 사회, 외교, 안보 그리고 경제까지 여러 가지 질문이 두루 쏟아질 텐데 어떤 답변 내놓을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